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교육 채널 IB96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의 설정에는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유용하고 재미난 기능들을 배워보셔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유용하고 재미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의 유용한 기능의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정 기능 안에 있는 유용한 기능은 진짜 말 그대로 유용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예, 한번 보시면은요. 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자, 어디 책상에 올려놓거나 하고 보고 있으면 저절로 꺼져버린다든지 화면이 그렇게 돼버리죠. 자, 이럴 때 스마트 스테이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이 꺼지지 않고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을 때,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곳, 전면 카메라, 다른 앱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꺼져버리면 되게 귀찮죠. 근데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이런 게 스마트 스테이 기능이고요. 자, 게임 지원은 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손 조작 모드 한번 볼까요? 자, 화면 하단 모서리를 대각선 위로 밀면 화면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애플 같은 것들은 핸드폰이 위에 이렇게 내려와서 한 손으로 할 때 좀 편리하게 잡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런 기능으로 지원을 하게 되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한 손 조작 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면, 한 손으로도 조작하기 굉장히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어든 화면 바깥 부분을 누르면 다시 전체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홈 버튼 3번 누르면 버튼이 되고요. 카메라 빠른 시작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스마트 캡처가 있어요. 화면을 캡처한 후 추가 옵션 표시해요. 자, 이렇게 지금 손이 지나가죠. 이거는 핸드폰 화면 위에 손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손날 있죠, 손날. 제가 지금 이게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에 보여드리다 보니까 제 손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손날 부분을 화면에 대고 쓱 밀어주면, 자,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것도. 자, 근데 손날이 고루 닿아야지 앞쪽만 닿는다든지 뒤쪽만 닿으면 잘 안 돼요. 고루 접촉이 되게끔 밀어주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알림 있죠? 이렇게 보시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부재중 전화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으면 진동으로 이렇게 알려주죠. 자, 요것도 굉장히 편한데 이것도 의외로 꺼놓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꼭 켜놓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듀얼 메신저죠. 앱을 하나를 더 설치해서 각각 계정을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똑같은 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인데 많이들 또 쓰세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톡 앱 같은 것들은 그렇게 쓰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번호가 하나 하면 안 돼요. 카카오톡 같은 거는 번호가 2개여야 하기 때문에 한 핸드폰에 번호를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설치해서 보안 폴더 같은 데 넣어서 쓰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듀얼 메신저도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뭐 SOS 메시지 보내기도 뭐 받는 사람한테 이제 전원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면 SOS 메시지가 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쓸모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 계실 때는 요거 설치를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번호만 추가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자, 여기 있는 전원 버튼 빠르게 3번 누르면 SOS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용한 기능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스플레이 설정의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시고요. 자, 디스플레이로 들어왔어요.
여기 있죠? 자,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밝기나 뭐 이런 거는 다 아시는데 여기 보면 블루 라이트 필터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밤에 자주 보다 보면 잠이 안 와요. 블루 라이트는.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예약 시간에 켜기로 해놓으면 일몰에서 일출까지 이렇게 해서 알아서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깜깜할 때, 요새는 뭐 이불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많이들 보죠. 그런데 이 파란색 화면이 보이면 잠을 좀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글꼴 및 화면 확대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다 조절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화면 모드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화면 최적화, 아몰레드 영상, 그 다음에 아몰레드 사진, 그 다음에 기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최적화와 영화 사진 보시면 색상의 선명도가 좀 틀려지죠. 이렇게 해서 좀 보실 때 나은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차갑게 보인다든지 하면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해서 좀 부드럽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연출을 좀 해줍니다. 홈화면 보시면 홈화면 구성에 들어가시면, 자, 우리가 갤럭시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쳐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필요한 앱들을 바깥으로 빼놓고 하죠.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놓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이제 옮기지 않고도 여기 있는 설정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에서 홈화면 들어가셔가지고요. 홈화면 구성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눌러서 아예 그냥 다 빼버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앱스 화면을 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처음 좀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안 보인다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체크가 돼서 가려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안 보일 때는 이런 것들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게 체크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 쉽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앱을 다운받으면 어디로 들어?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죠. 여기 안 들어오고요.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할 때마다 빼고 굉장히 귀찮다고 그러니라.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 홈 화면에 앱 추가에 클릭을 해주시면 앱스로 안 들어가고 바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쉬운 사용 모드예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한텐 요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해 하실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간단하게 구성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크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죠. 요 기본 모드로 안 쓰시고 쉬운 사용 모드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요겁니다. 오작동 필터예요. 오작동 방지 필터. 저 같은 경우도 주머니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다니다가 엉뚱한 데 전화가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요거를 켜놓으면 그렇게 눌리는 걸 방지해요. 어두운 곳에서는 이 눌리는 걸 아예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켜놓고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 일종의 팁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디스플레이는 여러 가지 간단한 팁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모르면 불편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들을 찍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이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 그거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러면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누르시고 들어오면요.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두 개로 나뉘게 되겠죠. 후면 카메라부터 보면요. 사진 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4:3, 16:9, 1:1 이렇게 나오죠. 이 1:1은 요새 인스타에서 많이 쓰죠. 1:1 사진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또 자르고 하면 굉장히 귀찮죠.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1:1로 찍어버리면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런 사진 가지고 영상도 많이 만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상과 사진의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얹을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잘라야 된다든지 안 나오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실 때는 16:9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진은 4:3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다 화면이 16:9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영상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로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차이가 크죠. 예, 그래서 뭐 영상에 좀 쓰실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되도록이면 큰 사이즈로 찍으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영상을 이제 아직은 안 하시겠지만 하시는 분은 나중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동영상 크기가 나오네요. 동영상 크기는 1:1은 거의 안 쓰겠죠. 그 다음에 VGA도 필요 없어요. 자, 기본 최소한도 HD급은 돼야지만 어디 뭐 올리거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HD 나오죠.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인스타에 올려야 된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1:1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이머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초 누르고요. 사진으로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찰칵 지키게 됩니다. 요게 타이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촬영 방법이 있죠. 자, 여기는 촬영 방법이 없어요. 후면은. 근데 전면은 촬영 방법이 있네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요것은 셀카 찍을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을 눌러서 셀프샷을 촬영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면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한다고 하죠. 자, 손바닥을 내밀면 촬영이 가능해요. 예, 한번 볼까요? 셀프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손바닥을 한번 내밀어 볼게요. 그리고 감지하고 바로 찍히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손바닥이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고 빼는 거죠. 그러면 찍히게 되겠죠. 자, 보통 셀카를 찍을 때도 그렇고, 자, 버튼을 누르다 보면 화면이 흔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음성으로 촬영이 가능하죠. 자, 이 음성을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셀카를 찍던 아니면 상대편을 찍던 간에 이 핸드폰을 손으로 붙잡고 찍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누를 때도 화면이 자꾸 흔들려서 깔끔하게 깨끗한 화면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음성 촬영을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찍을 수가 있죠.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이라고 그러면 동영상이 촬영되네요. 해볼까요? 촬영, 김치, 그 다음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촬영.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이버 앱의 스마트 렌즈로 아주 편리하게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을 받기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네이버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네이버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네이버에서 나오는 앱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쳤을 때
스마트 보드 뭐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네이버라고만 돼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고요.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가 많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네이버만 돼 있는 게 됩니다. 예, 이렇게 저는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이버로 들어갈게요. 네이버 앱을 실행했습니다. 실행하시면 자, 이 네이버 앱이 뜨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렌즈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자, QR코드도 전부 얘가 검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도 전부 검색을 해줍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길을 가다가 궁금한 물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꽃이 이름이 뭔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걸로 사진을 찍으면 인터넷에 그게 올라와 있는 경우는 전부 다 찾아주는 거죠. 검색을 해서. 자, 일단 이 스마트 렌즈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자주 마시는 요 음료수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원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화면이 약간 흐렸다가 제대로 보였다 하죠?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는 순간에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었죠? 그러면 얘가 자, 찾아줍니다.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나오네요. 그죠? 최저 1451원으로 쇼핑 정보가 나오고요. 해당하는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이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전부 검색을 해서 해당하는 이름으로 된 여러 가지를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쇼핑 같은 거 정보를 얻을 때도 쓰고 사물은 뭐든지 다 찾아줘요. 여러분이 올라가 있는 거는 뭐 책부터 시작해서 음반, 뭐 꽃, 동물 뭐든지 뭐 다 찾아주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의 녹음 기능 2가지와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그리고 저장 공간을 늘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화 녹음이고요. 하나는 음성 메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화 녹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114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쪽에 녹음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녹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녹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녹음을 다 하신 다음에는 녹음 중지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녹음 기능은 여기서 음성 메모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에 음성 녹음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음성 녹음에서도 녹음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녹음이 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일반 들어가셔서 녹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멈춤 눌렀죠? 자, 스톱합니다. 그러면 녹음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죠? 나중에 자, 이 저장 위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텍스트 변환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5분까지 음성이 녹음이 되는데 이거는 녹음을 하는 순간 바로바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텍스트도 또 따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텍스트로 음성을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은 아니고요. app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되겠죠. 자, 멈춤했습니다. 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은 어디 있느냐? 자, 파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삼성 앱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 파일 들어가시게 되면 휴대전화에 내장 메모리, SD카드 이렇게 있죠. 자, 이 안에 일단은 저장이 됩니다. 내 파일 안에. 그러면 오디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자, 콜, 보이스 레코더, 그죠? 자, 콜 하게 되면 통화를 녹음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오디오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보이스 레코더 들어가시면 음성 메모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서로 들어갑니다. 문서로 들어가면 자, 보이스 레코더라고 해서 또 하나가 나오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금방 녹음한 것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녹음을 파일을 녹음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도 한번 봤는데요. 이 핸드폰에 있는 용량이 얼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자,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서 디바이스 관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장 공간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32기가라고 여기 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18.7기가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3.3기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쓰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져요. 자, 그러면 이 용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핸드폰에는 유심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요새는 거의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유심을 여기 꽂게 되는데, 자, 이 유심 꽂게 되는 부분이 좀 넓은 거는 유심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가 같이 들어가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클립 아시죠? 클립 이용을 합니다. 클립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꾹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마이크로 SD를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16기가를 준비했습니다. 모양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거꾸로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양대로 딱 들어갑니다. 뒤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꾹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다시 디바이스 관리를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저장 공간을 보시게 되면요. SD 카드 옆에 뭐가 나와요? 이거 뭡니까? 네, 이거는 지금 제가 금방 넣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파일을 한번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삼성 앱에서 내 파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장 메모리와 SD 카드라고 뜨게 되겠죠. 이 SD 카드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마이크로 SD는 얼마 안 해요. 예, 10,000원, 20,000원이면 뭐 32기가, 뭐 요새 128기가도 뭐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용량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음질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또는 통화를 할 때 상대편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음질이 너무 떨어져서 음악을 듣기가 좀 재미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헤드폰은 비싼 거를 산다든지 또는 덱 같은 걸 또 중간에 연결해서 듣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울린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기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잘 설정을 거의 안 하고 쓰시는데, 자, 이거를 하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자, 소리 및 진동. 자, 이 소리 및 진동에서 쭉 내려가셔서 고급으로 가세요. 고급. 자, 여기 보시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죠? 자,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 가시면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일반, 팝, 클래식, 재즈, 락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어우러지는 그 음질로 바꿔주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쭉 내려갑니다. 여기에 가면 Adapt Sound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본인에게 최적화된 음질을 찾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한테는 이 음질이 아주 좋게 들리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본인의 특성에 맞게끔 귀의 특성에 맞게끔 최적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본인 나이대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이게 연령대가 어릴수록 고주파음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주파음을 들을 수 없죠. 거기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내 귀에 최적화된 음질을 설정해서 통화하거나 음악 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본인의 연령대를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그냥 최적화된 소리를 찾기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질 데이터가 대체된다고 하죠. 최적화된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헤드폰을 착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조용한 데서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주 작은 소리도 나오고 큰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제 귀에 맞는 최적화된 소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소리에 집중하라고 그러고 신호음 들리냐고 물어보죠. 그 상황에 맞게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소리가 들립니다. 예, 또 예, 또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서, 자, 이 퍼센테지가 100% 갈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대답을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쪽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자, 저는 주로 이제 왼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왼쪽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용 중, 사용 안함이죠. 예, 그래서 자, 매우 좋음 해서 이렇게 좋음 해서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프로필 이름이 이제 소리 프로필에서 주로 사용하는 쪽 왼쪽 최적화된 걸로 나오죠. 자, 미리 듣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왼쪽과 오른쪽 따로 들어볼 수도 있고 양쪽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양쪽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원본을 틀어봅니다. 그리고요, 최적화된 걸 틀어봅니다. 자,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큽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주파음이나 좀 큰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한번 해주시면 아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통화음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할 때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자, 저는 최적화된 소리 찾기로 바로 들어갔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시고 자, 요렇게 눌러서 미리 듣기로 이제 들어가서 들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30에서 60세까지는 요런 스타일일 것이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듣기 들어가 보면 최적화된 거와 원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음색이 또렷하게 할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할 건지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이런 거 싫고 나에게 최적화된 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되도록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악 또는 통화음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IT 교육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해오고 있으며 자격증, 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래밍, 컴퓨터 기초 등 만여 개의 방대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를 권합니다.